경쟁률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입결 어떻게 되겠죠? 2.5로 올라갔죠. 2011은 3.1인데 2012는 2.5등급으로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치아이디 입시연구소 김대표입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엊그저께 여러분들한테 새해 인사 영상 찍었던 것 같은데 벌써 2023학년도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다음 주 13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장이 되시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차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애착이 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애착이 가는 친구들 한 명쯤 있잖아요. 매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친구는 꼭 잘 됐으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 환경이 좀 힘들다거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몇 있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한테 최대한 좀 도움 주려고 했던 방법들인데, 이 방법들을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나눠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시청하시고 잘 따라오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선은 그 방법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PPT 보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준비가 미흡하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여러분들 13일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또 상담을 해보면은 요것들을 안 한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공통원서 작성을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놓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미리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원서 접수 대행사인 UA 어플라이, 진학 어플라이 중 한 곳을 통해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대행사를 통해서 원서 접수에 대한 모든 대학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해 놓으셔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준비가 미흡하면 불합격한다. 공통원서 접수를 미리 작성을 해 놓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대학들은 언제 접수를 받고 언제 마감하는지를 다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9월 13일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 마감일은 학교별로 상의해서 여러분들 2023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13일 화요일에 시작돼서 17일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13일에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대학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빠르면 15일날 목요일날 원서 접수가 마감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에 마감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는 대학들을 다 꼼꼼히 13일 전에 다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5일 목요일에 마감하는 학교는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좀 오타가 있네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는 대학은 언제 시작을 하고 언제 마감을 하는지, 그리고 언제 마감할 때 몇 시에 마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후 5시 마감인지 아니면 오후 6시 마감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놔야 제가 맨 뒤에 설명할 이 엑셀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뒷부분은 좀 읽어드리기 그렇고, 여러분들이 PPT 자료 필요하시면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아이디 입시연구소에 제가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엑셀표 다운로드 같은 경우도 네이버 밴드하고 네이버 카페에 제가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들은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13일 전에. 자, 그리고 세 번째, 뒷부분에 있는 엑셀기를 기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1번부터 제가 15번까지 쭉 써놨잖아요. 우선은 요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익히고 여러분들이 좀 지원 준비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원자 심리상 안정과 적정은 여러분들 첫날 또는 둘째 날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4장은 미리 써놔요. 그러니까 첫째 날 아니면 둘째 날에 이 정도는 내가 합격을 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미리 지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남은 2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1.0이라든지 수능까지 빵빵하게 나온 친구들은 6장 첫날에 다 지원해버리겠죠, 상위권 친구들은. 근데 중위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끝까지 경쟁률을 봐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꼭 1장 또는 2장이 남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쟁률 분석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경쟁률이 높으면 입결은 상승한다고 봐야 돼요. 당연하겠죠. 많이 모이기 때문에 입결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쟁률 상승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급하게 경쟁률이 올랐는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서서히 올랐는지. 근데 여러분들 경쟁률이 꼭 높다 그래서 입결이 또 상승한다고 또 보기도 또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전형마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좀 높아지게 되면 입결이 좀 올라간다고 보시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작년보다 경쟁률이 높으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작년보다 경쟁률이 낮으면 입결이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비슷하거나. 여섯 번째,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경쟁률이 크게 오르게 되면 상승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경쟁률이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또는 낮아지게 되면 입결이 전년도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또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지원 전형의 조건 변화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원하려는 대학들 리스트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대학들, 그 학과의 모집 인원 변화를 첫 번째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영 교과목의 변화, 수능 최저의 변화, 추천 인원의 변화, 1단계 합격자 배수의 변화. 지금 방금 말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뒷부분에 엑셀기 기재를 할 때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지금은 지원 전형의 조건 변화를 알아야 된다. 여덟 번째, 전형 변화 조건을 1차를 분석한 후, 그러니까 모집 인원, 반영 교과 이런 것들을 1차 분석한 후 지원 전략을 일단 세워 놓으셔야 돼요. 이 지원 전략은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남은 두 장을 실시간 경쟁률 변동 추이를 관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장은 여러분들이 미리 써놓을 확률이 되게 높고 나머지 두 장에서 고민할 거예요. 교과가 될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경쟁률 변동 추이를 관찰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최종 경쟁률이 만약 A대학과 B대학이 동일하게 10대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10대 1 경쟁률까지 급변하는 구간 체크를 일단 잘 하셔야 됩니다. 마감 날짜보다 급하게 올랐는지 아니면은 마감 날까지 서서히 올랐는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변동이 막 들쭉날쭉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선은 급하게 오른 구간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서서히 오르다가 급하게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감 날짜 전에 급하게 올랐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죠? 나는 이 대학에 자신 있으니까 첫째 날하고 둘째 날 때 그냥 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마감 날 때 급하게 올랐다는 거는 눈치 작전하는 친구들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이 학교를 지원하기 뭔가 불안해. 이런 친구들이라는 거죠. 12번째, 서서히 오르다가 최종 전에 급하게 오른 대학들은 싸워볼만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서서히 오르다가 마지막에 확 오른 거하고 아니면 첫째, 둘째 날에 확 올라가는 거하고 느낌이 다른다는 거예요. 단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 대학의 내신 컷 기준에는 가까워야 눈치 작전을 하든 뭐 추합을 돌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이라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내신 등급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안 됩니다. 13번째, 작년에 수시 경쟁률 상승했죠. 이 상승을 이끌었던 또 주 요인들이 뭐냐면 정시 확대거든요. 이 정시 확대가 되면서 재수 반수생 정시 파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정시로 직행하지 않고 이 수시 협석장을 아낌없이 던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작년 수시 경쟁률을 좀 상승해 이 재수 반수 정시 파이터 친구들이 한몫을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시 파이터 친구들은 서류라든지 그리고 내신도 그닥 좋을 확률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수시 6장을 던지는 거는 허수에 가깝다. 결국 최저 등급을 가지고 있는 수시 전형에서 뚫리는 어떤 펑크나는 학과를 한번 노려보려는 이런 허수들이 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쟁률이 오르는 구간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4번째, 여러분들 모든 전형에는 허수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꼭 높다고 해서 입결이 막 올라가거나 또 경쟁률이 막 낮다고 해서 뭐 내려가거나 또 요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경쟁률은 그냥 참고만 좀 하시고 마지막 결정하는데 좀 수치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너무 경쟁률에 연연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또 지원했다가는 좀 도움을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15번째, 꼭 눈치 작전을 하고 싶다면 점쟁이처럼 찍어서 이 학과가 뚫릴 것 같다라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수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보고 계시는 표 같은 경우는 2013학년도 아이디어 입시연구소 수시 지원 경쟁률 마감표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애착이 가는 학생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해주는 컨설턴트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애착이 가는 학생들 꼭 한두 명씩
정말 이 친구는 꼭 올해 합격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직접 좀 이렇게 해주는 편이긴 한데 한번 어떤 식으로 표를 활용하는지 살펴볼까요? 자, 맨 왼쪽에 보시게 되면 원서 접수 시작 날짜 그리고 시작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다가 13 그러니까 13일 10시에 시작한다고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적어놨어요. 여러분 또 이 표를 받게 되면은 내가 지원하는 I라는 대학은 13일 날 10시에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구나 아니면 9시에 시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I라는 대학의 학과를 이제 모집 인원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러분들 30명 모집한다고 칠게요. 그런데 작년에는 35명인데 지금 5명이 감소됐어요. 여러분들 5명 모집 인원이 감소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입결이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더 적게 뽑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리고 1단계 배수 변화 아까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건 학종에서 많이 면접까지 가는 전형에서 많이 써먹는 건데 그러니까 1단계 변화 배수가 작년에는 뭐 2배수였어요. 근데 올해는 5배수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입결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이 대학, 학과 이런 것들을 미리 분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또 다 할 수 있습니다. 컨스턴트들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표도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영 교과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주요과, 그러니까 주요 과목만 보다가 올해는 전과목으로 변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3-4과목만 보다가 전체 과목을 봐버리게 되면 입결 어떻게 되겠죠? 하락하게 되겠죠. 이렇게 상승, 하락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 변화도 3합6에서 3합7로 변했구나. 그러면 최저 등급이 완화가 되게 되면 입결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들? 올라가게 되겠죠. 누구든지 수능 최저를 맞출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입결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 인원 변화, 뭐 교과 전형이라든지 뭐 학교장 추천을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뭐 작년에는 5%였는데 올해는 제한이 없어. 5%였다가 제한이 없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죠?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겠죠. 그러면 입결이 어떻게 되겠죠? 상승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2021년도 충원율 29명.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네이버 검색해도 나오고요. 아니면 대학 어디가 검색해도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5, 6개, 뭐 7개 이런 대학 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추석 때 미리 써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도 충원율 보니까 25명, 29명에서 25명으로 줄었죠. 충원율이 줄었다는 거는 좀 경쟁률이 좀 올라갔을 확률이 되게 높겠죠. 자, 2021년도 경쟁률 보면은 12대 1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20대 1로 바뀌었어요. 그쵸? 경쟁률이 올라갔겠죠. 경쟁률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입결 어떻게 되겠죠? 2.5로 올라갔죠. 2011은 3.1인데 2012는 2.5등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학교별 내신 등급, 여러분들이 I라는 대학을 지원하려면은 I라는 대학의 내신 등급 환산 점수를 여기다가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기 편하게 내 내신 등급은 2.7인데 작년 입결을 보니까 2.5등급이구나. 2011년은 3.1이었구나. 이게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등급이 올라갔구나. 그러면 나는 2.7이니까 70% 컷이 2.5인데 여기는 좀 간들간들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학교를 쓰고 싶어. 그러면 이 학교를 좀 끝까지 봐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봐도 상승이네, 상승이네, 하락이네, 상승이네, 상승이네 이렇게 상승적 요인들이 되게 많게 되면은 이 2.5등급보다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2.7등급 같은 경우는 뭐 교과 전형이다 그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밑에 같은 경우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밑에 같은 경우도 20명인데 3명이 더 모집 인원이 늘어났죠.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는 여러분들 입결이 내려갈 확률이 높겠죠. 많이 뽑으니까. 그리고 반영 교과목도 작년하고 주요 과목이고 올해도 주요 과목이래요. 그러면 예상해 보니까 비슷하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도 작년에 2합 5였는데 올해도 2합 5 동일이에요. 그러면은 비슷하겠죠. 추천 인원 같은 경우도 작년에 10%였는데 올해 10%였어요. 그럼 비슷하겠죠. 2021년도 충원율 보니까 18명, 2022년도 15명, 충원율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고, 그리고 2021년도 경쟁률은 9대1, 근데 2022년도 경쟁률은 17대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 입결을 보니까 2.8, 그 다음에 2.5, 그런데 이 학교 D 대학으로 환산해 봤더니까 2.6이에요. 이것도 좀 약간 불안불안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좀 하락 요인이라든지 비승 요인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대학들을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4장 정도는 이렇게 이미 다 써놔가지고 지원을 뭐 첫날 아니면 둘째 날 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표를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세요. 움직이면은 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우선은 한번 보겠습니다. 9월 13일 날 I 대학은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다 시작이라고 써 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9월 13일 날 시작일 날 첫 번째 경쟁률을 체크했더니 1대1이 나왔어요. 가정입니다, 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를 했더니 2대1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크를 했더니 3대1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대학은 하루에 3번만 공개하는 대학도 있고 경쟁률을, 또 어떤 대학은 뭐 30분마다 한 번씩 보여주는 대학이 있고, 또 어떤 대학은 뭐 또 시간마다 이렇게 각 대학에서 경쟁률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든지 방식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일 여기다가 더 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삽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셀을 칸을 더 늘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축소를 해볼게요. 9월 13일 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확인을 했더니 1대1, 그리고 9월 13일 날 두 번째 확인을 했더니 2대1,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을 했더니 3대1이었어요. 그리고 9월 13일이 이렇게 마감이 됐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9월 14일 날 볼게요. 9월 14일 날 첫 번째 확인을 했더니 3대1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8대1로 올라가죠. 두 번째 체크를 할 때 8대1, 8대1, 10대1, 10대1.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진짜. 네,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이렇게 경쟁률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첫날이나 둘째 날에 이렇게 확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뭘 느끼시겠죠? 아, 나는 이 학교 써볼만해. 나는 그냥 안정 지원한 거야. 이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4장 정도 미리 써놓는다잖아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높게 좀 이렇게 눈치 작전을 했던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오는 과들이 있다 하면은 일단은 좀 멈칫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9월 15일 제가 진짜라고 적어놓고 9월 15일 날 첫 번째 확인을 했더니 12대1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확인하니까 15대1, 15대1, 16대1, 16대1.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9월 16일 날 딱 끝난다고 되어 있는 대학들은 마감 그리고 오후 5시 이런 걸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했죠. 이 대학이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도대체 몇 시에 마감되고 언제 시작되고 며칠 날 마감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실수하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착오 없이 잘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감날을 보게 되면은 마감날 첫 번째 확인해 보니까 17대1로 좀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17대1, 그 다음에 세 번째 18대1. 그러면 여러분들 최종전이라고 있는데 이 최종전을 보여주지 않아요. 대학에서. 어떤 대학은 1시간을 안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대학은 3시간을 안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종전, 마지막 이 경쟁률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최종전 딱 끝나고 보니까 24대1로 변해 있어요. 요런 대학들은 여러분들이 마감 전에 이미 좀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학을 한번 볼게요. 자, D대학인데 D대학은 언제 시작하죠? 9월 14일 날 시작하니까 여기 시작이라고 딱 적어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처음 시작한 날 첫 번째 확인해 보니까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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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9월 15일 날 넘어가는데 2대1이에요. 그리고 9월 15일 날 두 번째 체크도 2대1, 2대1, 3대1, 3대1, 4대1.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좀 들죠? 허순가? 뭐 확실히 여기서는 뭐 그런 느낌 못 받더라도 한번 해볼만 하다. 9월 16일 날 첫 번째 체크하니까 5대1, 6대1 좀 올라갔죠. 세 번째 체크 때는 8대1, 그리고 8대1, 8대1, 9대1. 자, 9월 17일 날 마감 6시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마감일 날 체크를 딱 해보니까 9대1.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하니까 10대1. 그리고 바로 이 학교 최종전이라고 해서 경쟁률을 안 보여줘요. 근데 마지막에 까보니까 18대1. 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되어 있죠? 막판에 갑자기 올라갔죠. 요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써봐서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서 지원해서 눈치 작전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학교를 쓸까 말까? 근데 우선 여러분들 이 표를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서 나눠 드리는데 이게 다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눈치 작전을 하는 친구들한테 조금 해보면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거든요.
이거는 네이버 밴드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아이디어 입시연구소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무한 다운받으셔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